결론적으로 이 윗꼬리의 주봉 상태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누가 현대차가 1월 8일 날 먼저 움직였다고 치면 잘 보세요. 1월 8일 날의 양봉입니다. 주봉상에. 기아차는요. 희한하게 1월 8일 날 못 갔어요. 얘가 1월 8일 이때 아니에요. 못 갔어. 얘만 못 갔어. 자동차 업종 다 갔는데 하다못해 현대 모비스 보실래요? 상상을 초월하는 캔들 크게 나와. 이게 상한가까지 가버렸거든. 25만 5천 원 평균 단가에 1월 4일 날 28만 9천 원, 6천 원까지 더 샀는데 이날 고점이 39만 5,500원이야. 1월 8일 날. 불과 보름 20일 만에. 지금 이제 더 이상 전화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인원 다 찬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오셔도 뭐 정신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기아차의 범위가 이제 막 움직였는데 주봉상의 기준에서 이 꼬리가 LG전자의 그 꼬리와 비교했을 때 버겁습니까? 아니죠. 그럼 무조건 가느냐? 아니라니까. 거래량이 수반되는지를 확인하고 대처해야죠. 다만 이 갭에 대한 기준이 메꿔지느냐의 기준을 가장 먼저 본다. 그럼 이 갭에 대한 부분이 펀더멘탈 상인가요? 아니면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인가요? 들어 올린 거는 모멘텀이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애플과 관련돼. 근데 펀더멘탈 부분 실적 개선 폭에 대해서도 기준이 잡혀야 되죠. 그러면 예전 거를 놓고 보면은 아주 먼 옛날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셨던 경협주라는 것에 대한 실체가 뭐라 그랬어요? GS건설의 2018년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실적이 4월 19일 날인가 나오는데 4월 19일이 아니네. 4월 9일인가요? 땡겨보죠. 이게 이제 대한항공 할 때도 이제 교육을 해드렸는데 4월 며칠입니까? 4월 9일. 역시 윤정도네. 4월 19일은 틀렸더라도 지금 뭐 3년 전 얘기 아닙니까? 4월 9일 딱 맞죠? 이렇게 돼야 돼요. 8천만 주 주식을 갖고 있는 종목에 주식수를 알아야 되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이슈에서 어떻게 터져 나오고 그때 당시 시장 흐름이 뭐였고 이걸 알아야 수익을 내든 뭘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선구자인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선구자 한번 가시다. 선선선. 응? 선구자 선구자 선선선 선구자.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2018년 4월 9일에 GS건설의 저런 갭상승 조그만 갭상승도 아니고 19%의 갭상승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냐고. 선구자. 농담이 아니라 시가총액 저 당시 기준이면요 2조 6천억 정도 수준하죠. 갭상승의 기준으로 2조 원대의 종목을 2조 원대의 종목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건설주를 저때 보고 있었거든. 근데 저 당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구자 채팅방에 쭉쭉쭉.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준이 잡힙니까? 이때 당시에 경협주가 4월 달부터 움직이는 건데 경협주라고 했을 때 건설주의 현대건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1월부터 김여정 씨부터 해서 김여정 씨가 청와대 들어간 게 1월 12일이에요. 평창 그 동계올림픽 기준에서 1월 12일 날 청와대를 들어가고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난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의 얘기가 나오고 실체성이 있어 없어요? 있죠. 진보 정부의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이번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당연히 기준이 잡힐 거 아닙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그렇게 해서 3월 말에 정상급 회담 한다라고 얘기 실제 고위급 회담까지 진행하고 실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주가 변동성이 없었어요. 두 가지 봅니다. 그 주가 변동성이 없었고 경협주는 사실상은 실체가 없다라는 걸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갭 상승의 갭, 기아차의 갭에 대한 설명, LG전자, 현대차의 갭에 대한 설명의 기준입니다. 또 대한항공의 갭, 삼성중공업의 갭, 그 갭에 대한 설명이에요. 갭이 형성되고 실적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GS건설이 이 당시에 19%라는 것은 대형주에서 나올 수 없는 등락 범위였어요. 사실은. 시가총액 2조짜리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등락 범위. 그렇게 되고 나서 갭을 안 메꾸죠. 안 메꾸고 나서 결국은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됩니다. 이때 수급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이나 전부 건설주들의 실적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정두는 GS건설을 보고 있었는데 현대건설 안 보겠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똑같은 흐름이 나와요. 갭상승의 흐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현대건설은
주식수가 1억 1,100만 주예요. 1억 1,100만 주. 1억 1,100만 주의 기준에서 이 현대건설의 흐름은 갭상승이 이날 나와. 이날 앞전 고점을 싹 다 뛰어넘는 갭상승. 거래되면 빵 터지죠. 4월 19일. 그래서 제가 아까 4월 19일이라고 헷갈린 거예요. 얘도 당연히 실적 개선폭이 있겠죠. 예? 그러면은 5만 원 기준 잡으면은요. 5조 5천억. 전날 기준 잡으면 5조 원 수준의 시가총액 종목이 5조 원 수준에 지금 대비해서 시장은 뭐 2,000포인트일 때 아닙니까? 2,000포인트일 때 당시에 5조 원짜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가총액 기준에서. 근데 그 5조 원짜리 종목이 4% 갭상승에 15%까지 올라가. 그럼 우리 유료 고객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거래대금 갭상승이 나오면 거래대금 터지는 거예요. 거래대금 터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을 따라 붙는 거죠. 없으면 비중 채는 거고 있으면 따라 더 비중 확대해요. 거래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주면 이게 여기서부터 경협주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건설 왜 움직여요? 실적. 근데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어.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질 때 말고 여기서 갭상승에 또 양봉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실적주로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왜가? 실적이 좋아도 있지만 왜가? 경협주야 이렇게 된 거예요. 철도 관련해서 뭐가 관련해서 그래서 증권사의 스몰캡에 제 기억이 맞다면 SK증권인가에서 스몰캡 담당 꼬맹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분이 보고서를 하나 내요. 그리고 대형사에서 대우증권에서는 시리즈로 5개를 냅니다. 근데 대형사 대우증권에서는 절대 종목의 언급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 무슨 대북 관련주가 어딨어. 종목의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고 실체도 없고 유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도 있고 별의별. 근데 소형사 같은 경우 꼬맹이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남북정상회담 그 시점에 철도 관련해서 러시아 쪽 그게 유엔 승인 없이는 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기침 없이는 하지도 못해요. 근데 공화당 어디 감히 공화당 정부에서 그런 거를 상상을 해요. 민주당과 좀 좋고 민주당처럼 진보고 뭐 유화 정책을 피면 모를까. 어찌됐건 거기다 대놓고 현대로템부터 해서 자 현대건설 경협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푸른기술이라는 애들 부산산업이라는 애들이 시가총액 300억짜리 시가총액 300억짜리를 5배 10배씩 들어 올려놔요. 근데 들어 올려놓는데 초기에는 물량을 잡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결국은 주가가 다 올라온 상태야.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마케팅을 하죠. 이런 데서 잘 보세요. 여기서는 못 샀어. 갭상승 3, 4%야. 시장 이슈도 없어. 15% 가니까 와우. 15% 가니까 와우. 지금 살까요? 지금 사면 여러분 같으면 이거 여기서 사면 되겠어. 고점이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뭐라 그래. 오히려 여기서 사야 그러면 못 사게 한다고. 여기서 사라 그러겠어. 못 사게 하지. 결과물만 보지 말고 여기서 기준으로 잡을 때 와우 이러지. 꼬리 달렸는데. 우리도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이야. 그럼 그 다음 날은 못 사. 그러다가 갭상승의 음봉이면 거봐요. 안 된다 그랬지. 거봐. 조종받잖아. 자 봐봐. 5일선 이탈됐잖아. 이런 건 사는 게 아니야. 팔아야지. 이 조종인데 뭐 이러면서. 결론은요. 갭상승에 못 따라붙어. 갭상승 7%인데 따라붙어. 윤정도 이외에 갭상승 7%짜리 따라붙는 사람 있어요? 갭상승 7%인데 따라붙어요? 살까요? 그러면 그래놓고 보셨죠? 뭘 봐? 이거 대박 났잖아요. 쥐가 여기서 팔라고 그래놓고 뭘 대박 났잖아요. 그래. 코멘트만 했겠지. 그래놓고 이런 날 따라붙든지 하죠. 아니면 공격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따라붙게 합니다. 그러나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우린 전략 털잖아. 무조건 배운 대로죠. 근데 갖고 간단 말이야. 혹은 여기서 사. 그래놓고 여기서 그냥 막 욕해. 혹은 5일선 이탈됐다고 손절해. 혹은 운 좋게 여기서 한번 수익을 내. 그래놓고 어떻게 됩니까? 이날 장 끝나고 고위급의 담 무산. 그렇게 되면서 시초가에 개파락이 나오는데 얼마? 마이너스 12%. 그럼 윤정도는 여기서 어떻게 사실? 개파락 이후에 저점 찍고 돌리면 매수죠. 이날은요. 매수해야 하네요. 이날 매수. 18%는 올랐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 10% 이상의 종목 또 1조 이상짜리는 15% 이상 안 따라 붙습니다 했는데 저 때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 이 수익 다 잡아먹고 있는 케이스. 그리고 여기서 절반 정리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음봉이잖아요. 전량 정리. 그 다음날 들어갈 때 있어요. 윤정도 기준에 단 하나 들어갈 데 없죠.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는 또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갭에 대한 교육은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저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
부분 상한가 따라잡기 뭐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어떻게 터지면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 범위는 어떻게 한다. 기준 거래량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다. 뭐 이거 다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잠깐만요. 11시까지만 해드릴게요. 도저히 어쩔 수 없다.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내일 또 기준도 있고 그죠? 잠시만요. 지금 이거를 항상 10시까지 해놓으니까 캐치스닥에 접속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튕겨서 나가신 이후에. 그렇게 해서 이러한 기준점에 이 자료 받고 싶죠? 차익 실현의 기준, 그 다음에 오버나잇의 기준, 손절의 기준, 뭐 이런 거 싹, 받고 싶죠? 요거하고 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갭에 대한 자료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갭에 대한 자료 볼게요, 한번. 갭에 대한 자료, 이렇게. 주도주 갭 추세, 이렇게 한꺼번에 넣은 거. 어디 갔니, 갭에 대한 자료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 넣어드린 내용 중에. 우리나라에 없는 거. 해외에도 없어, 사실은.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하는 거. 갭에 대한 기준점 보는 거. 그죠? 갑시다, 다시. 윤정두가 최고다. 701109. 701109. 그렇게 해서 701109 상한가 따라잡기 부분 뭐 주도주 기준 이 기준점들을 여러분들께 또 다 잡아드리고 보여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정의원님들 방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저 기준 보시고 그 다음에 아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 가실 것도 아니고 솔직히 결론은 701109 빨리빨리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추적 체크하고 갭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기아차의 갭이 저렇게 실려 있는데 저 갭이 메꿔지지 않는 한 GS건설 쭉 올라왔었죠. 현대건설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 소멸갭 발생됐고 차익 실현 이후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죽어도 안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형성하고 움직이는데 그 추이를 초기부터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잡아내드리는데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잖아요. 이때는 안 사고 결국은 꼭지에서 물린 다음에 거래대금 죽었습니다. 거래량 죽었습니다. 튀어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하는데도 끝까지 갖고 와서 냅뒀더니 올라가더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흐름에 낭패를 보죠. 현대로템 마찬가지. 현대로템. 거래대금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이후에. 거래대금이 죽으면 안 보는 거예요. 중간에 거래대금 한 번씩 터지면 그때 한 번씩 들여다볼 뿐이지. 이제는 한 번 당했기 때문에 경협주 어쩌고 말장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앞으로도 또 말장난에 또 나오면 또 속아요. 그럼 GS건설의 갭에 대해서 다시 놓고 보는 부분은 2018년도에 4월 9일 날 형성됐던 것이 실적에 관련된 재평가 작업에서의 갭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꾸지 않은 부분이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진 갭이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을 똑같이 보면요. 우리는 삼성중공업을 거짓말 아니라 이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날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짓말쟁이들. 이날 들어갈 수 있다고? 뻥쟁이들. 윤정두도 안 들어가요. 갭 상승 이후에 일찍 봤으면 들어갑니다. 일찍 봤으면. 어마어마한 갭이 터져 있고 일찍 봤으면 들어갈 수도 있는데 19%짜리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요. 그 다음 날은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날은. 그러면서 LG GS건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날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죠. 근데 이날 들어가면서 GS건설 또 아난티의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보시면은 윗꼬리가 되지만은 주봉으로 보면요. 이게 양봉의 꼬리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게 언제? 6월 2일이죠. 주봉 볼까요? 6월 달에 이 기준이 됩니다. 6월 2일 기준이면 이때. 그렇기 때문에 섣불은 예단을 하지 말자. 일봉상의 기준에 6월 2일 날짜에 요날 있죠? 그럼 얼마의 종가가 6,000원이죠? 그럼 잘 봅시다. 6월 2일 날 기준에 6,000원일 때 저희 화요일인가 그럴까요? 화요일. 그렇게 해서 갭은 안 보이지만 화요일 날 6,000원 종가에 형성이 됐고 꼬리가 이만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목금에 저 꼬리를 감싸 안으면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까지 올리고 또 꼬리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이 꼬리에서 차익 실현한단 말이에요. 주봉의 기준에. 그리고 냅뒀다가 여기서 만약에 거래가 터지고 양보이면 또 따라 붙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즉 갭에 대한 그 거래대금 거래량 그 힘의 크기는 상당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거 이 여기서 보고 와 이거 꼴이에요 차익 실현 이게 아니라 가지고 있었으면 차익 실현이 맞아요. 무조건 차익 실현입니다. 예? 그리고 오버슈팅이 아니라고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오버슈팅이 나왔고 주력이었다면 분할 매도는 거고 전량이 아니더라도 분할 매도는 거고 그 다음 날의 기준에 따라붙을 수 있죠. 왜? 4% 갭 상승이니까. 그러고 나서 일부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이날 갭 상승 이후에 또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 기준점이 지금 나눠드린 자료예요. 유튜브 링크 올려주세요. 그 자료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눌림봉.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제 놓고 보실 때 대한항공까지만 더 보고 이제 그 지금 뭐 기아차나 이런 부분 볼 텐데 우리가 이 줄을 지금도 안 지우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임인데 미국의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백신이 나오죠. 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을 좀 오픈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백신이 나옵니다. 어찌됐건 그 흐름에 있어서 미국의 항공주들의 랠리가 자그만치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 기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업종군들이 살아날 수 있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실적 개선폭도 뭐 상당하다. 상대적으로 방어를 했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화물운송 분야에 대해서 뭐 상당히 또 긍정적인 해석을 받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갭 상승 이후에 이 갭을 메꾸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갭은 사실상 21,000원대예요. 근데 마지노선을 이제 23,000원 잡아드린 게 이제 앞전에 눌림목의 기준도 되는데 우리가 이때에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이때 들어간 게 아니죠. 사실은 기존에 이제 뭐 한직칼을 갖고 있었고 대한항공을 중기적으로 갖고 오신 분들의 경우에만 계속 뭐 유지 전략 기준을 잡아드린 부분이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잡아낸 게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매수,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공격적인 매수 따라붙어서 윗꼬리에 전량 차익 실현 잘했어요. 전량 차익 실현. 근데 갭 상승에 양봉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불거져 버린 게 하필이면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죠. 그 부분이 껴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실적 개선 폭의 기준이거든 원래. 그래서 전량 차익 실현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뭐 꼬리 달림 차익 실현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여기서 갭 상승에 따라붙어서 시세를 쫓아가다가 미끄러질 때 다행히 분할 매수해서 이제 단가는 좀 낮췄지만 심적으로 고생을 했죠. 결국은 23,000원 종가 기준으로 뭐 훼손이 되거나 하면 여기를 잘라냅시다. 장중에 미끄러질 때 일단은 유지, 예? 갭을 저기까지 또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유지. 그러면서 GS건설 또 삼성중공업 설명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때 이제 일부 밑에서 산 물량 차익 실현 5%, 20% 중에서 5%.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이 형성될 때 이때인가요? 이때 5% 차익 실현.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추가 편입, 재편입, 뭐 신규 편입 잡아들이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이번 기준에서도 이제 따라붙은 매매도 있어요. 근데 월요일 날에 이제 권리락 부분이 유상증자 권리락 0.79%에 그러니까 0.79배 그러니까 79%의 비중의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그게 좀 당분간 자금이 묶여버릴 수 있는 환급성 때문에 그래서 못 간다의 기준이 아니라 차익 실현한 겁니다. 그 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 되죠. GS건설 이후 대한항공의 기준 또 삼성중공업의 기준.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아차도. 현대차 그룹주들 마찬가지예요. 이 단계의 기준에서.